다음으로 집합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토지와 일반 건물 등기부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특색들을 꼭 구분하셔야 된다. 첫 번째,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 구분 건물은 일동 전체를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간주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파트를 이처럼 보시면 아파트에 각 이렇게 호수당 한 명의 소유자들이 다 있단 말이죠. 전부 다. 그죠? 그러면 이 한 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즉, 101동 전체의 건물 표제부를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고 그 안에 또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또 자기 거, 이제 자기 호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 호수마다 표제부가 이처럼 존재합니다. 각 호수마다. 그 뒤로 각각 갑구와 을구가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표제부가 두 개다. 두 개. 이처럼. 두 개인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대지 사용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합 건물의 특수한 개념,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을 보기 위해서 이 개념을 알아야만 등기부 등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즉, 내 땅이 아닌 곳에 집을 지어버리면 그 집은 허물어야 됩니다. 즉,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에 대한 사용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용권이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임차권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용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지 사용권입니다. 이 대지 사용권을 등기해서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등기되어서 전유 부분과 처분의 일체성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쉽게 대지 사용권이 구분 건물에 등기되어 버리면 바로 이것을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시키는 효과가 뭐냐? 바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효력입니다. 뭐냐? 이게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토지가 뭐의 처분에 따른다고요? 토지가 대지 사용권이 바로 전유 부분의 처분에, 건물의 처분에 같이 따라 붙어 갑니다. 이것이 처분의 일체성입니다.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해당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억지로 떼서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이게 바로 대지권의 특수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의 집합 건물의 표제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동 건물의 표제부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아파트 4개의 호수가 사용한다고 보면 내가 만약에 이 호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표제부에 표시해 주려면 이 건물 전체를 먼저 표시해 주고 내게 여기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집합 건물은. 그래서 1동 건물의 표시가 먼저 들어옵니다. 표제부에. 나머지 표시번호나 접수번호,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을 적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건물의 내역은 이 동 전체에 대한 내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7층짜리 건물입니다. 그죠? 7층짜리 건물에 지하실이 딸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가 깔고 앉아 있는 이렇게 땅이 있겠죠. 그죠? 땅이. 그게 바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동작구 신대방동 32-2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덩어리 위에 이 7층짜리 건물이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표시된 것은 이 건물 전체와 이 건물 전체가 깔고 앉아있는 땅을 표시해 줬죠. 이게 1동 건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내 걸 표시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죠. 그럼 이 중에 그러면 내 건 어디냐는 겁니다. 내 건 어디냐? 이게 바로 전유 건물의 표시입니다. 전유는 전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전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유 건물의 표시를 해줍니다. 이때는 위에 1동 건물의 표시에 중복되는 부분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촐하죠. 7층 703호,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면적은 83제곱미터. 이것만 등기되면, 여기가 7층에, 아까 그 7층짜리 건물에 7층에 703호가 내 건물이구나 라고 특정이 됩니다. 특정이. 해서 표제부가 2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합 건물은.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이 그러면 가지는 땅에 대한 권리는 얼마나 되느냐? 그게 바로 대지권입니다. 대지권은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이 대지권입니다. 즉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소유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2,143분의 22.3이죠. 그죠? 이게 대지권 지분입니다.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 중에 내 전유 부분이 땅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지분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지분 비율은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듯이 이 땅 면적, 전체 면적을 그 분모로 하고 있습니다. 분모로. 그래서 여기 52,143제곱미터죠. 이게 바로 그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땅 지분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특색이 존재합니다. 자, 나머지 갑구와 얼구는 토지와 건물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전부 온라인으로 다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가입을 해주시고 부동산 등기 탭에서 열람 및 발급을 선택하시면 바로 인터넷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열람하기에서 기능에서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등으로 검색을 해서 나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소 사항이나 현재 유효 사항만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다 타인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이렇게 주민번호 뒷자리가 비공개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등기부 등본을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